요즘 미국발 관세 위협 소식, 이거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랑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 머리 위로 막 다가와서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계속 관세 폭탄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니까요. 맞습니다. 공포감만 커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을 보니까요. 네, 우리가 이 소나기를 피할 아주 튼튼한 뭐랄까 법적 우산을 이미 오래전에 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한미 FTA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관세 위협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공포를 좀 걷어내고 그 밑에 깔린 냉정한 수싸움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수싸움이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더미 중심에는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있는데요. 동시에 저희는 다른 한편에서 제기하는 비관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작정하고 나오면 FTA도 소용없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양쪽을 다 봐야죠.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떤 구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또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판을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죠. 솔직히 언론 보도만 보면 거의 재앙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댈 만한 구석이 있긴 한 겁니까? 자료에서 뭔가 그 튼튼한 우산의 실체를 좀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두 개의 아주 튼튼한 살대로 받쳐져 있습니다. 오, 두 개나요? 첫 번째 살대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법적주의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보호막이죠. 법적주의. 네,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이 자국의 그 무역법 232조,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거나 네네. 혹은 301조,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더라도요. FTA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상대국에게는 예외 조항이나 별도의 협상 과정이 보장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내일부터 전부 10% 관세라고 외치는 보편 관세가 현실이 되더라도 네,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 잠깐만요. 우린 그냥 남이 아니라 FTA 맺은 사이잖아요.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VIP 협상 테이블 입장권을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입장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 때는 더 현실적이고 강력합니다. 뭔가요? 바로 대규모 대미 투자라는 실질적인 카드죠.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그 상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였는지 지적하거든요. 네, 상호주의. 서로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같은 미국의 핵심 경합주에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을 짓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이미 결정돼서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으니 관세는 봐달라고 하는 게 과연 먹힐까요? 이미 지불한 돈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쓴다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투자를 인질모 삼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핵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이라는 자신들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용해준 핵심 파트너를 관세로 공격한다면 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한테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투자해봤자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셈입니다. 이건 한국 하나를 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투자 환경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건 철저한 실리의 문제입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저는 계속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가 이 관점에서만 생각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군요. 네네. 우리를 때렸을 때 누가 얼마나 아픈가 이걸 계산하는 거였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만약에 그 비관론자들의 우려처럼 미국이 FTA 예외 조항을 무시하고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 핵심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미국 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려면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거고요. 그렇죠. 또 GM이나 포드 공장에서도 한국산 부품을 많이 쓸 테니까 미국 차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 역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심화입니다. 아, 물가. 네,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 선거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정책을 편다. 스스로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렇겠네요. 한 자료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10% 관세만 붙여도 미국산 자동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수백 달러는 오를 거라고 예측합니다. 와, 수백 달러요? 그리고 둘째는 더 치명적인 공급망 차질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나 배터리 부품이 없으면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공장이 미국 내에 질비하거든요.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뭐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 소비자도 보호하고 자국 공장도 지키고 또 한국의 미래 투자도 계속 유치하는 미국에게도 아주 이득이 되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바로 그겁니다. 저도 딱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관세 유예라는 큰 선물을 주는 대신 분명 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미국산 에너지, 예를 들어 LNG나 셰일가스 혹은 농산물 수입을 더 늘리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이건 결국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것, 즉 다른 형태의 비용을 치르는 것 아닌가요? 이루어질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굴복이다, 손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자료의 맥락처럼 선택적 공생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공생이요? 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대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특정 품목에서 가령 에너지 안보 강화나 식량 자급률 차원에서 어차피 필요했던 분야에서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의 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벌여서 양쪽 다 피 흘리는 게임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그들이 팔고 싶은 것을 맞교환하는 딜의 영역으로 판을 옮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장기적인 예측처럼 이런 흐름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아예 관세 리스크가 없는 이른바 메이드 인 USA 생산 비중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공장을 짓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를 원천 제거하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당장 제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관세 유예라는 네 글자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제가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요? 만약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회사에 다니시거나 그 회사들과 거래하는 일을 하신다면 관세 위에는 곧 고용 안정성과 거의 동의합니다. 만약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가장 먼저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최악의 경우 인력 감축을 고려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 사실은 회사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명분을 크게 줄여줍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엎어질 확률, 내 월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줄어드는 거죠. 확실히 와닿네요. 내일 아침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니까요. 둘째는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죠. 네, 물가. 관세 유예는 원달러 환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환율이요? 만약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1,400원, 1,500원을 넘어 치솟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 옥수수,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폭등하겠죠. 동네 빵집 빵 가격부터 우리 집 난방비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관세 유예 가능성은 당분간 생활비 지출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사실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할 때마다 조용히 오르는 요금 보면서 체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오르는 게 다 이런 이유와 연결되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당신의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주식시장은 종종 실제보다 과도한 공포에 반응합니다.
미국이 관세 때릴 것이라는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관련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폭락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그 이면에 있는 유예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팩트와 미국의 속내를 아는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르게 행동하겠네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오히려 이것을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정보의 격차가 곧 투자의 격차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제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가장 큰 손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오늘의 실천 방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보면서 불안에 떠는 대신 지금 당장 우리 집 가계부를 열어보라는 말이요. 네,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조언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집 가계부에서 매달 나가는 그 넷플릭스 구독료, 해외 직구 비용처럼 달러 환율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최악의 상황은 피할 구조적 장치가 있다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미뤄왔던 계획들, 네네.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 수강이나 새로운 적금 상품 가입 같은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아, 판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손해는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마저 놓치고 멈춰서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포에 압도당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니까요. 일단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통제권을 되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강력한 카드를 활용한 치열한 협상의 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유예는 한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득이 되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이며 그 결과가 우리의 고용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국가 간의 협상이 유예라는 방패를 만들어낼 때 개인은 그 시간을 이용해 공포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삶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청취자분께서는 최소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작은 심리적 여유, 일종의 시간을 버셨을 겁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폭풍어가 어찌어찌 지나가고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다음 폭풍어를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의 경제적 우산은 지금보다 더 튼튼해져 있을까요?